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장사에서의 서비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0년대 북한의 서비스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본다면 북한 전국 범위의 도시와 농촌들에는 나만의 슈퍼마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개인집 매대가 있는데요. 2021년 NK투자개발의 조사에 따르면 양강도 해산시에도 이런 매대가 3천 몇백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자리 잡은 매대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쌀과 두부 같은 음식 재료들, 또 과일, 술, 담배 등 기초적인 생필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대는 물건을 파는 쪽이나 구입하는 쪽이나 서로의 이익과 편의를 도와주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매대집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주부들이 생필품과 각종 식품을 아무 때나 늦은 시간에도 시장이 문을 닫은 그런 시간에도 구매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대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적당한 양의 이익을 추가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주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로 주 판매 품목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판매 매대는 시장까지 갈 수 없는 노년층이라거나 정말 바쁜 주부들에게 유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 갑자기 손님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이 갑자기 왔을 때 시장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주부들에게도 좋은 구매 장소이기도 하고요. 주민 불악의 15개 가구 중 1개꼴로 자리 잡고 있는 매대는 한국의 소규모 슈퍼마켓과 같은 아주 작은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매대는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운영되지는 않지만 평상시에도 여분의 생필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문을 닫았거나 또 갑자기 어떠한 그 생필품이 혹은 이런 곡물이 필요한 주민이 찾고 있는 작은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매대는 개인 집에서 하고 있지만 전부 개인이 이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매대는 인민위원회 상업가의 관리 아래 개인이 운영하게 되는데요. 수익 구매의 15%나 18%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집 매대는 주민 거주지역에 있는 게 일반적이어서요. 주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량 구매가 아니고 소량 구매나 굽구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리성에 대한 예를 든다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정말 한두 가지를 든다면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면 시내에 있는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시내 중심에 있는 상호매들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으려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가까운 이제 개인 매대집에서 구매해서 먹고 시간 절약을 통해 쓴 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효용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투자하는 시간만큼 이윤이 얼마나 나는가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하는 경우처럼 시장에서 파는 조금 저렴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돈을 아끼려는 마음에 시장에 가서 조금 더 저렴한 식품을 구매하려고 시간을 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또 구매할 상품이 여러 가지로 많다면 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시장에 가는 게 훨씬 유리하기도 하죠. 여러 상품을 살 경우에 정말 그 매대집에서 사면 돈이 상당히 좀
아프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가는 편이 더 좋겠죠. 하지만 개매대 물건이 시장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시간대 가격을 계산해보고 사도 되겠다 하면 개인집에서 사는 것도 편리함의 하나입니다. 개인매대 집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주민들 대부분이 판매해야 되는 상품을 시장에서 도매로 가져와서 이제 소매로 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운수 서비스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강도 해산시와 가까운 거리인 김책시까지 가자면 서비스차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많은데요. 보통 2010년대 이전에는 화물차를 이용한 서비스차가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택시라든가 소형버스, 10인승, 승합차 등 다양한 택시들과 서비스차들이 이제 다니고 있어서 외부로 이동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비스차라는 것은 개인 돈벌이로 이용되는 차량인데요. 돈이 있는 주민이 특정 회사와 협약을 맺고 운전수를 고용하고 또 상인과 주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특정 회사와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죠. 사회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누구를 고용하거나 물건을 사서 개인 회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회사와 이제 명의를 빌려 가지고 명의 값으로 이제 수익금을 일부 내게 됩니다. 양강도에서 평성시까지 보통 예전에는 제가 이제 평성장사를 좀 다녔을 때는 정말 빨라야 2일, 보통은 3일 이렇게 걸렸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하루 반 정도로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이동 서비스에서도 변하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차도 상당히 증가한 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동에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차를 운영하는 운전수라든가 개인은 서비스차를 운영하면서 생긴 이윤의 일부로 연료를 구매하고 운행증을 떼야 되거든요. 운행증을 떼주는 안전부 교통운수과 안전원에게 뇌물을 이제 줬던 게 이제 이전 시기였는데요. 2020년대에는 안전원들이 뇌물 행위가 발각되면 그 처벌로 출당 철직을 당한다고 하니까 아마 배짱이 든든하지 않으면 아예 뇌물을 사양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 보급도 일반화되면서 정보통신 서비스가 시장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역사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08년도 이집트의 오라스콤과 이제 이동통신 사업 협약을 맺는데요.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이동통신 사업 제안이 성사되면서 북한 최신성과 합작한 고려링코 통신사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라스콤이 북한 내에서 독점권과 사업권을 수십 년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약 4억 US 달러를 투자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오라스콤이 북한 내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이 2012년이었는데요. 이때 북한은 자체로 강성네트를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대사관 직원들 등 이렇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요. 현재 이 서비스는 별이라는 통신사로 일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막 시작됐던 초기에는 폴더폰이나 그보다 더 낮은 급의 선전화가 유행됐었는데요. 2013년 말부터는 북한의 아리랑표의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제 활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망의 네트워크인 인트라넷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이렇게 그 매체를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도 휴대폰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시지나 카메라, 동영상 재생, 그리고 게임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깔려 있다고 하고요. 현재는 한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별로 다르지 않게 조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일반화되면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 거품이 없어지게 돼서 좋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요.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함경도 이제 동해 쪽에서 가져온 명태를 양강도나 자강도에서 배로 비싼 가격에 팔아도 그대로 팔렸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평성시장의 쌀 가격을 양강도에서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장사에서 거품은 심하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북한은 초기 휴대전화 가입을 사법기관과 회사 직인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가입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줄어든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매대 판매자 전화번호를 찾아서 알아보고 구매량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판매자는 주문량에 따라서 배달도 해주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어서 학생들과 중년층에서는 필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이 나오면 기기를 바로 바꿀 정도로 스마트폰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해요. 물론 사용했던 것은 중고시장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의 편리함도 제공해주고 있지만 소속 단위에서의 업무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장원이 현지에서 바로 회사와 연결을 할 수 있고 현지 상황을 바로 회사 상사와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라는 거죠. 휴대전화 보급 증가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현재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평가는 편리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내 시장에서의 서비스 문화는 이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